여러분, 생숙 광풍, 생숙이라니까 갑자기 진짜 생소하죠. 생숙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것을 생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쉽게 말하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해제해 준다, 오피스텔에도 규제를 많이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가 미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시장이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분양 가구 수는 876가구예요. 그런데 청약자는 57만 5천 명이 왔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657대 1입니다. 이 정도면 투기판 맞죠? 광풍 부른 거 맞죠?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마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 이러면 이게 머리에 갑자기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들은 거 있을 거예요. 레지던스 이런 거 들었습니까? 레지던스가 쉽게 말하면 호텔형으로 돼 있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형으로 만든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호텔인데 그 안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라고 하는데, 그 레지던스에 대한 분양을 하는데 지금 경쟁률이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 마곡동에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에는요 떴다방까지 많이 붙었다고 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분양가보다가 1억이나 넘는 가격으로 이게 등기도 안 하고 사고 팔고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등기도 안 하고. 여기는 청약통장 필요 없잖아요.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가서 뭐 내가 당첨만 되면 되는 거예요. 당첨만.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면 당첨됐다는 걸 가지고 등기도 안 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막 팔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1억 버는 거죠. 1억. 한순간에. 그게 떴다방이거든요. 그런 떴다방까지도 난이 갈 정도면 이거 말 다 했죠. 말 다 했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지금 터졌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오피스텔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약 경쟁률을 보면 2020년에 13.2대 1이었습니다. 실제 모집 수는 22,761건이었는데 실제 청약 접수 건은 36만이에요. 6,743. 그런데 2021년에는 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해요. 2021년에는 21,594 호실을 분양을 하는데 26만 3,969명이 청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2대 1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이 규제 해제를 풀고 나서부터는 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뭐 1가구 2주택 할 때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죠. 여기다가 실거주 규제도 없습니다. 실거주는 청약이 되면 1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규제를 안 하면 투기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박살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다가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분양가도 비쌉니다. 분양가도.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러죠? 아니 지금 국민이 해달라는 건 뭡니까? 강남에다가 재건축 허가 빨리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의도 뭐 필요한 곳에 재건축 허가 빨리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 여론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강남에 대한 건 지독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강남에 대한 건. 그러면서 변죽만 울리는 거죠.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규제 해제도 하고요. 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해제만 하고 있으니 여기가 지금 있는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444조나 됩니다. 3,444조. 예.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뭔가 돈이 된다 싶으면 그리 쏠리게 돼 있거든요. 시중의 통화량이 43조 9천억 원이니까 뭐 장난 아니죠. 쏠림이라는 건. 근데 그 쏠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쏠리고요. 오피스텔로 쏠린다는 이야기. 그러니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매번 변죽만 울리니 그 변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죠. 시장을 왜곡시키니까 부동산은 무정부 상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가. 시장에는요.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해결할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변죽만 울리니까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투기판을 조장하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똑같아요. 7명이면 7명의 시각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수익형 부동산 열기 계속될 것. 이상우 인베이더 투자자문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박은감 KB부동산의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명진 직방의 데이터 랩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현실화되기까지 대처 투자처가 생기거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는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말입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투기판을 조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투기판을 조정하는 꼴이다. 답답하지요. 정부의 정책이 계속 변죽만 울려대니까. 그러니 시장에 대한 신뢰는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신뢰는요. 시장의 신뢰가 깨진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시장이 왜곡되고 시장이 실패로 가는 원인이 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